일단 알겠습니다. 뭐라 했어? 자, 갈게요. 7-2번.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의 판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차든 4차든 걔네들 근이 어떤가요? 어떤 느낌일까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내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풀고서 틀리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쵸? 아니 정말 괜히 널 쳐다봤다. 약간 이게 좀 약간 아픈 추억이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이거 하기 전에 잠깐 느낌을 보면 이래요. 내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이 근이 두 근이 어떤 근이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써보니까 음수야 이러면은 아, 저 두 근은 두 허근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해? 판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을. 맞죠?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한다는 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상태야? 라고 물어보는 걸 우리는 판별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일단 주어지는 대표적인 3개의 표현이 이겁니다. 3개 중에서 하나는 실근을 갖고 나머지 2개는 허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3개 중에서 2개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중근을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은 3개 자체가 다 실근인데 걔네들이 전부 다 다른 세 실근일 경우 보통은 이렇게 3가지로 저 상황들을 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 하나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나는 식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똑같아. 3차 방정식 풀듯이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그 식이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쪼개질 텐데 하나는 1차식, 하나는 2차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판별식 때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2차식 같은 경우는 판별식으로 쓰고 1차식 같은 경우는 근이 나올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어떤 식을 내가 이렇게 쭈쭈쭈쭈쭈쭈쭈 이거 좀 어떻게 한 번 해줄 수 없나? 샵. 자, 어떤 식을 뭐 예를 들어서 뭐 3차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얘를 인수분해해 봤더니 x-1에 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은 0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 1차식은 근 하나가 띵 나오는데 그게 뭐가 돼? 1, 원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상황 봐봐. 실근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는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치? 너는 식은 하나 나왔다고. 그럼 이제 누구만 체크하면 된다? 두 허근만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서 두 허근을 뽑아내면 되잖아. 근데 이 방정식이 사실은 무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두 허근 가지려면 우리 뭐 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실근 하나 갖고 두 허근 가지려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지? 간단합니다. 그래서 근 판별할 때는 인수분해 한 다음에 1차식 곱하기 2차식 만드시고 그 2차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여기서 이제 허근 몇 개 나올 거다? 2개 나올 거다 이 얘기야. 괜찮죠? 그렇지 않죠? 그냥 졸리지?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다가 하는 공부는 원래 좀 힘듭니다. 아시겠죠? 특히 어저께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후후 막 이러다가 어우씨 막 그래 판별식 막 이러면 머리 아프죠? 자,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이런 날을 공부를 해야지 이제 다시 탄력 받아서 가는겨. 자, 그럼 이제 중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이는요. 자, 중근이 이제 약간 사실은 많이 틀려요. 중근을 잘 풀고서 틀릴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딱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중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이제 약간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기 2차 방정식 있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근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판별식이보다 0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됐죠? 그러면 이제 잘 푼 거야. 됐지? 근데 실제로는 이것만 하면 답에서 안 돼요. 틀린다. 하나 더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아주 중요한 거 1을 대입해서 뭐가 된다? 0이 된다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이걸 우리가 그때 집본날 열심히 했었죠? 네, 맞죠. 시험에 물론 안 나온 학교도 있지만 좀 안타깝지만 안 나왔어요 이거.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또는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거를 반드시 챙겨 주셔야 뭐가 된다? 중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야 돼. 자, 첫 번째 상황은 이겁니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이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2개가 이렇게 발생할 건데 그 2개의 근이 같다 이런 뜻이야. 뭐 여기서 예를 들어 근이 알파 나왔다면 여기도 알파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이게 판별식이 0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이건 뭐야? 선생님 이거 왜 하는 거야? 1대2. 이건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라 중근을 갔는데 두 번째 상황은 이런 거야. 이 i의 근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근데 그 1을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0이 된다? 라는 말은 이 녹색의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또 하나가 누구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근 하나를 1로 갖고 있다면 1 대입하면 무조건 이 식은 뭐해? 성립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한다면 원래 실근 1을 갖고 있었는데 이 2차 방정식에서 실근 하나 1이 또 생기는 거니까 뭐가 돼 또? 승분이 된다고. 돼요?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인데 이게 긴장감이 너무 없다, 그치? 이게 충격이어야 돼. 오씨. 제 농담하는 거 내가 약 4주 후에 한 5주에 내가 있게 될 일을 얘기해 줄게. 성취도 평가 이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온다.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쳐들어갈게요. 먼저 진짜 뭐야 이거? 야 100% 나온다.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예견하잖아. 이 중에 반 이상 틀린다. 아니야 반은 좀 심했다. 왜냐면 시험 친 애들이 있으니까. 시험 친 애들은 잘 보겠죠? 설마? 안 친 애들 있잖아. 반 이상 틀린다. 뭐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난 맞겠네. 이것 때문에 틀린다니까. 나무가. 그리고서 얘들아 이거 기억나니? 내가 그때 그랬잖아. 까먹었지? 막 이러면서 내가 또 까불 거야 그때 놀리면서 이러면서. 가족을. 지금 한 번에 끝냅시다. 아 그리고 다들 홍보 하나 하자면은 제가 엊그저께 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나 했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가 수학 시험 맞지? 좀 약간 어떠신가요? 저 궁금해요. 너무 건방지게 하진 않았나? 올리면서 되게 유튜브에서 보는 순간 갑자기 그 가슴에 쓰다가 약간 한번 억울한 거 끌어봤는데 싫어요 누를 뻔했어요. 싫어요 누를 뻔했어요? 이미 눌렀어요. 아 저 구독 취소할 뻔했어요. 그래요? 그 정도였어? 저는 구독 한번 눌렀어요. 잘 봤으면 안 봐도 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멋진 형님 한 명 나오잖아. 여러분들 뭐야?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거 봤어요 보셨어요? 그거? 그거? 그거 4번 복습하래요. 네번 복습하래. 한번 안 보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번. 굉장히 아니, 유익하고 그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거 다 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싫어서요. 근데 그 진짜야. 진짜 그거 내가 진짜 돼요. 모자가 예쁘더라고요. 그거 담임 쌤이 알려주신. 알려줬어요? 네, 그 사실 유명한 형님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중근을 가진다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고? 정리해 보면 1차식에서 나오는 거, 2차식으로 나오는 거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2차식에서 무슨 근 가지면 된다? 중근 가지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1차식의 근이 여기에 대입됐을 때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그것도 중근을 가지는 경우니까 예여도 되고 예여도 된다. 그걸 우리는 좀 멋진 말로 또는이라고 부르죠. 이거 합한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의 상황과 이 경우의 상황을 합할 거야 이런 뜻이니까 두 개를 다 구해주셔야 돼요. 틀리면 누구 때문에 틀린다고? 이 친구 때문에 틀린다고. 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또 보실게요. 서로 다른 세실근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지워가면서 좀 하죠. 이게 생각보다 공간이 좁네. 쓱싹쓱싹쓱싹쓱싹.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일단 서로 다른 세실근을 살펴보려면 여기 이제 1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1은 일단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근이 어때야 된다고? 서로 다른 일단 두 근이어야 한답니다. 그래야지 네. 이 세 개가 일단 달라질 수 있으니까 판별식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요것만 하면 얘도 뭐해? 1차식 틀립니다. 그쵸, 이제 뭐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1 대입해서 뭐가 안 된다? 0이 안 된다까지 해주셔야 되고 여기는 뭐야? 그리고예요. 그리고라는 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를 꼭 지켜주셔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될 수가 있어요.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 틀리면 누구 때문에 틀린다고? 이 친구 때문에 틀린다고. 자, 이거 내가 문제 안 풀어줄 거야. 니네 보고 풀어 이럴 거거든? 한번 푸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면 느낌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1을 여기다가 뭐 하면? 대입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근 중에 하나가? 1이 들어간다고. 그럼 중분되잖아.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1이 대입해서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 개가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1이 들어가서 0이 되면 중근으로 다시 바뀌어버리니까 세 개가 다 다르려면 절대 여기는 1이 와서는 안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근으로 1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1 대입해서 0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요 문제를 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이거 뭐 여러분들도 쉽게 풀 수 있는 거긴 하지만 한번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근데 이 문제 네네. 그 집보 때 나눠주신 프린트가 있던 문제 아니에요? 아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네, 있어요. 네. 뭐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까지는 좀 겹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좀 괜찮을 거야. 시험 들어간 친구들이 오늘 조금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 3차 방정식에서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이제 근을 판별하세요. 뭐 이런 뜻인 거지. 자, 그럼 뭐부터 하라고 제일 먼저? 인수. 인수분해부터 하라고. 일 인수분해. 자, 근데 이거 이제 그래 딱 보이죠? 누구 대입해야 돼? 기수를 지우는. 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K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K가 있는데 이걸 없애려면 X에 무조건 누구 넣어야 돼? 1 넣어야 됩니다. 그럼 1을 넣어보죠. 1을 탁 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K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 플러스 5는 뭐가 된다? 0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거고 그러면 조립제법 하시면 됩니다. 1, K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 플러스 5 이렇게 조립제법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1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면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뭐가 된다? 0. 0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 하니까 공간이 안 나오네? 큰일 났네? x-1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5 이렇게 되면 된다 이 얘기야. 자, 는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 조건으로 실근 하나하고 중근 하나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니 뭐래는가? 허근? 실근 하나랑 두허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실근은 여기서 이미 끝났죠?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아이가 두허근 갖게끔 판별식이 뭐보다 작으면 된다?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끝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 짝수 판별식으로 갈까요? 4분의 D 이렇게 가시면 너를 반으로 나눠서 제곱하고 마이너스 너 이렇게 곱하면 이게 K-5거든요.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걔가 뭐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저게 두 허근을 갖는 거니까 K는 어떻게 돼요? 6보다 크다 이렇게 가면 되나요? 네.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걸로 중근 갖는 거 한 번만 연습 딱 하고 오른쪽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중은 요걸 한번 해드릴게요. 한 김에.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이번에 중근 갖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살짝 바꿔서 한 개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가 아니라 이번에는 중근 가질 때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라고 하면 똑같이 뭐 하면 된다 일단?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x-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5는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일단 2차식이 중근 갖는 경우 이게 뭐요? d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4분의 d 쓰시면 되죠? 판별식. 그래서 너를 반으로 나눠서 제곱하고 그렇죠. k-5 이렇게 가면 이게 6-k는 0이니까 k 값이 얼마나 된다? 6. 6이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서 K6 쓰고서 답에다가 6 체크하고 틀린다고 그치? 뭐 하면 안 돼? 이거 빼먹으면 안 돼. 그게 누구예요? 1 대입한 게보다 0이다 이걸 써야 된다고. 이게 뭔데? 하고 보면 이 식에서의 근이 누구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이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얘가 뭐가 돼요? 3 플러스 k-5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가 될 때도 0이 될 때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k 값은 얼마가 된다고? 2 이렇게 또 나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k는 누구도 되고 6도 되고 누구일 때도 된다는 얘기야? 2일 때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뭐 8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빼먹으면 답이 완전 틀리는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이게 무슨 의미라고 하면 이 아이의 1을 대입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저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누구라는 얘기라고? 1이라는 얘기라고. 그럼 뭐 하면 돼? 하면 돼요. 중근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꼭 해야 최종적으로 제대로 답이 나오는겨. 그죠?